네, 안녕하세요. 소망의 아침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은 새내기 장학사가 말하는 교육 전문직 생활 1편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시도에서 상반기 교육 전문직 공개 전형 시험이 끝나서 그 결과가 이미 다 나오기도 하고 또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 그리고 또 재도전을 하시는 분 또 이 장학사 생활이 어떤지 궁금하시는 분을 위해서 오늘은 좀 번외편으로 교육 전문직 생활 1편을 찍으려고 합니다. 교사의 생활과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Q&A식으로 제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정시 퇴근이 가능한가요? 사실 교육 전문직을 꿈꾸면요.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장학사가 되면 퇴근 시간이 10시, 12시, 매일 초근에 야근에 주말도 없대. 워라밸은 불가능하대.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말을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장학사 도전할래 하고 공부를 시작했고 그런 각오를 하고 교육청에 들어왔습니다. 실질적으로 9시 출근, 6시 퇴근 맞습니다. 하지만 업무가 있다면 6시에 퇴근을 못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매일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요. 교육청의 상황, 또 업무의 양, 그리고 업무의 종류, 또 긴박한 시기에 따라 조금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매일 하는 업무이 그 시기가 있을 때도 있겠고, 또 내일까지 끝내야 한다면, 오늘은 정말 10시, 11시가 넘어도 이 일을 하고 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고요. 저의 경우를 보면 늦게까지 초근한 시간은 한 10시 반 정도 되고요. 그런 경우 네, 간간이 있습니다. 매일이라고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전혀 없다고는 아니고요. 네, 일주일에 뭐 2번? 또 없으면 없는 주도 있고요. 또 많으면 뭐 2번, 3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시켜서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 팀장님 같은 경우는 집에 가져가서 집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에서 뭐 1시, 2시까지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아침 일찍 와서 또 일을 처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상황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자기가 맡아야 하는 업무, 보고해야 하는 업무는 처리해야겠죠. 워라밸 유지가 가능한가요? 네. 저희 교육청은 유연시간 근무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은, 금요일은 8시 반 출근, 5시 반 퇴근이에요. 특별히 수요일보다는 금요일 날 5시 반 퇴근은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지키려고 노력하고요. 금요일 날은 초과 근무를 웬만하면 안 하는 분위기가 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이 있다면 네, 무시하고 하겠죠. 영가조퇴 지각 외출 자유롭습니다. 학교에서의 교사였을 때 어려웠던 이런 것들은 아주 네,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아침에도 가능하고 오후에도 가능합니다. 단, 방학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더 자유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단, 업무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나가버렸는데 우리 팀 회의가 있거나 또 협의회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그리고 이 업무는 또 내가 조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날은 꼭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연가를 써야 해. 그렇다면 그 업무를 조정을 해서 그 전에 끝내거나 아니면 그 날짜 조정을 해서 하는 그런 유연성은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루 생활은 어떤가요? 네, 가장 많이 하는 일은 바로 문서 작성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앞에 많이 계속 앉아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떠한 사업을 계획하고 기획합니다. 이거를 내부 결제 받아서 각 학교에 공문으로 발송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자료를 수합하고 집계합니다. 그거에 대한 또 보고 자료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제 업무와 관련된 국민신문고나 정보공개 요청이 있다면 그것도 문서로 작성해서 답변해야 합니다. 그래서 문서 작성이 대부분이고요. 또 전화로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또 학교에서 또는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아주 친절하게 그리고 빠른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전화 받아야 합니다. 출장도 갑니다.
제 업무와 관련된 학교 컨설팅으로 출장 가고요. 담당자 또는 교감 선생님, 어떤 경우는 교장 선생님까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제 업무와 관련된 시도협의회 회의가 있다면 전국 시도협의회에 모여서 협의를 하기도 합니다. 저는 서울에도 한번 전국 시도협의회 갔었고요. 또 대전에서 하는 경우도 있어서 가봤습니다. 그러면 전국에서 제가 맡는 업무를 맡으시는 장학사님들이 서로 모여서 서로 협의회를 하고 우수 사례 발표도 듣고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맡는 사업에 주관해서 해야 하는 TF단을 조직하거나 권역별 회의를 하거나 이런 협의회를 주관합니다. 물론 그거와 관련된 계획, 준비 다 해야 되고요. 그 협의회를 사회를 제가 봐야 합니다. 그 진행도 해야 되고 그 협의회가 끝나면 그 협의회 결과를 또 정리해서 보고해야 합니다. 바쁜가요? 네, 바쁩니다. 정말 바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다 보면 하루 종일 정말 컴퓨터 앞에만 앉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도 바쁘죠. 쉬는 시간, 점심시간 아이들 속에서 바쁩니다. 그렇지만 교육청도 동일하게 바쁩니다. 어찌 보면 그래도 학교는 쉬는 시간 종 울려주고 왔다 갔다 움직여야 되는 것이 내 뜻 아니게 또 해야 하는 좀 정기적인 플랜이 있다면 교육청은 누군가가 쉬는 시간 종 울려주지 않기 때문에 정말 계속 컴퓨터 작업하면요. 뭐 2시간, 3시간, 4시간 뚝딱뚝딱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해치거나 눈이 나빠지거나 어깨나 팔에 시큰거리는 증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장학사님은 물을 일부러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도 챙기고 화장실도 가고 또 어떤 분은 쉬는 시간을 타이머를 정해놓고요. 쉬는 시간을 지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정기적인 스트레칭이나 뭐 어디 이동할 때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으로 약간의 그 시간을 슬로우 한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있는 이유는 바쁘기 때문이에요. 자, 달라진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장학사님 이 호칭이 처음에는 너무 적응이 안 됐습니다. 선생님 이게 저에게는 더 딱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변에선 장학사님 불러주고 거기에 호칭에 적응을 하고요. 그 적응과 동시에 나의 자세, 나의 태도, 그리고 내 대답은 바로 내가 속한 이 교육청의 기관을 대표하는 무게감이 실립니다. 쉽게 생각하면요. 교육청에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그 업무에 대해서 물었는데 그 답변을 교육 장학사님이 해주셨어요. 그러면 학교는 장학사님이 이렇게 하랬어요. 이거 해도 된대요. 그러면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따라서 내 기관, 내 교육청을 대신하는 그 무게가 저에게 실려 있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감이 있습니다. 새롭게 주어지는 것은요, 명함이 생겼습니다. 저는 신랑의 명함이 너무 부러웠거든요. 그래서 나의 어느 교육청, 땡땡땡 무슨 과, 누구누구 장학사, 누구 장학사, 네, 명함이 생겼고요. 점심시간의 자유를 누립니다. 그래서 밥은 뭐 교육청에서 먹든 나가서 사 먹든 상관없고요. 같이 차 마시고 또 이야기 나누고 또 산책도 하고 그 점심시간의 자유는 학생들 지도하는 거가 없기 때문에 오롯이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시간입니다. 그리고 팀 속의 관계는 학교 속에서 뭐 관리자와의 관계가 중요하듯이 내가 속한 이 팀에서의 나의 관계성 그리고 화합적인 그리고 화목하게 유지하는 거 중요하고요. 교육청 문화 적응합니다. 어렵지 않나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잘해야 합니다. 다들 말씀하십니다.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한 거야. 잘해야 해. 그리고 실수는 안 돼. 나는 실수입니다. 뭐 연도가 잘못됐습니다. 요일이 잘못됐습니다. 이거 빼놨습니다. 이렇게 그냥 쉽게 웃으면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면 교육청의 이름으로 그리고 이거는 한 기관을 대표해서 전체 학교로 발송합니다. 또 어떨 경우는 교육부로 보고하게 되면 내 교육청의 청을 내가 대신합니다. 그런데 내가 웃으면서 실수입니다. 이걸로 만회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렇게 행동하는 내가 그 교육청을 대신하는 대표 기관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의 실수로 인하여 교육청의 신뢰도가 뚝 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실수는 안 됩니다. 공문 하나 작성을 하고 보고 또 봅니다. 찬찬히 살펴보고요. 실수 없이 해야 합니다. 그런 점이 어렵습니다. 선배 교육 전문직을 보면 드는 생각, 능숙함, 그들의 탁월함, 그리고 그 속에서 전해오는 여유로움, 그리고 전문성,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의 답답함 속에 그들이 해결하는 모습을 보면 와 하고 감탄, 지혜로움에 감탄을 합니다. 물론 저는 5개월짜리 새내기라서 아직은 이 단어들을 저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1년, 2년, 3년이 지나면 나도 선배 교육 전문직이 된다면 내 후배들에게 이런 능숙함, 탁월함, 그 속에서 오는 여유로움과 전문성, 지혜로움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선배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팀장은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업무 부서에서 거의 6년, 7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뉴얼 길라잡이 보고 해결하기도 하지만 정말 애매한 문제는 여쭈어 봅니다. 그러면 미처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하거나 그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면 정말 와 하고 감탄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런 능숙함 또 전문성은 또 저절로 생겨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시간들 속에 또 갈고 닦아졌고 또 여러 가지 자충우돌과 어려움을 겪고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선배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선배님들을 보면 드는 생각은 어쩜 그렇게 말씀을 잘하는지에 감탄합니다. 논리정연하게 딱딱 떨어지게 그리고 질문을 해도 딱딱 그 요지가 무엇인지 정리가 딱딱 되게끔 설명을 하십니다. 와 하면 감탄합니다. 나도 저런 달변과 같은 저런 표현의 언변의 기술을 갖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 저는 부족하지만 열심히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썼는데요. 사실 소망의 아침이 구독자 1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동안에 뭐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라고 한 적은 없지만 다른 카페에서 저의 이 유튜브 채널을 추천해 주신 분도 계셨고요. 그리고 주변에서 저를 아시는 분들은 많이 도움이 되고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힘이 납니다. 그리고 지난달은 너무 바빠서 이 영상을 찍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꾸준히 올라가는 구독자 수를 보면서 해야지 나를 이렇게 기다리시는데 나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요청하고 계시는데 내가 뭐래도 도와드려야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독 눌러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이번에는 댓글에다가 두 번째 교육 전문직 생활 궁금한 점을 적어주신다면 제가 2편을 찍을 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답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2편에 참고해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저와 함께 학원을 다니면서 같이 공부를 했던 제 후배가 올해 서울 초등 전문직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와 같이 스터디를 했던 선생님도 올해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제 친한 친구도 합격했습니다. 물론 그 외에 저희 지인들 중에 합격을 못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늘 생각하고 말씀드리지만요.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진다면 그때가 금방일 수도 있고 조금 걸릴 수 있지만 그날은 곧 꼭 옵니다. 제가 말했던 그분들은요. 떨어졌던 경험들 있으신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시험을 정말 다 준비를 했는데 시험을 못 보신 분도 있어요. 그래도 그분들의 공통점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이 영상을 듣고 계시는 바로 우리 선생님, 저는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소망을 잃지 않는다면 그날은 옵니다.
어, 궁금한 점, 네, 댓글 다음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